자격증이 있어도 일하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고, 그나마 신규 요양보호사라도 지속적으로 나와서 일해줘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와 그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사업도 실패 수순이고 요양보호사 인력난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올해만 해도 4만 명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미 2년 전에 제가 해당 법안 시행 전에 앞으로 이렇게 요양보호사 교육받기가 어려워지면은 앞으로 인력 대란이 나올 것이다. 당시에 2번에 걸쳐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경고를 했었는데, 이때는 사실 구독자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었는데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네요. 특히 이 영상 2024년 9월에 올려드린 영상인데, 당시에 제가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면서 영상을 맺었는지 한번 잠시 보시죠. 사실 앞으로 일어날 요양 대란과 현재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채용을 하지 못해서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현재 자비 90%를 들여야 하는 내일배움 카드 정책은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부담률을 좀 더 완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저도 사실은 기억이 안 났었는데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제가 이미 경고를 이렇게 했었네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정부가 그것을 보고 귀담아 들을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미 수년 전부터 예고가 된 문제인데 정부가 전혀 개선이 없었던 거죠. 자, 계속해서 문제를 방치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그 심각성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는지, 자, 우리 국영방송 KBS에서 최근 요양보호사 인력난에 대한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자, 보도 내용 한번 보시죠. 요양보호사 학생 텅텅, 응시자 20만 명 급감. 기사를 보니까 정확히 3년 전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가 30만 명이 넘었었는데 2024년 18만 명으로 줄어들고 작년에는 13만 명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기 그 이유가 나오죠. 요양보호사 처우는 개선하지 않은 채 자격증 문턱만 높인 게 원인이다. 이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자, 여기서 자격증 문턱을 높였다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재작년부터 요양보호사 응시를 위한 교육시간 이수를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년 전에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이 훨씬 어려워졌죠. 그러면서 교육비도 당연히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내일배움 카드 지원 요건 강화가 아주 큰 몫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양성교육을 받아야 하죠. 요양보호사 학원을 등록하고 일정 교육을 받아야만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많은 국민들이 내일배움 카드의 학원비 지원을 받아서 비교적 부담 없이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2년 전에 바로 이 제도가 변경이 되었었어요. 쉽게 말해 일단 대부분의 비용을 자비로 결제를 하고 과정을 모두 이수한 이후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1년 이내로 취업하고 6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해야만 환급을 해주는 것으로 그 조건이 변경이 된 겁니다. 즉 요양보호사로 근로하지 않을 사람들은 내일배움 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였죠. 자, 여기서 사실 생각이 갈릴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 내일배움 카드는 세금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취업하지 않을 사람들은 자격증 취득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 그 말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빼먹으면 안 됩니다. 실제 요양보호사 처우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은 채 기존의 지원마저도 중단시켜 버렸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즉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현재보다 훨씬 좋았다면은 내일 배움 카드 지원이 없더라도 분명 자격증 취득자가 계속 유지가 되었을 겁니다. 2008년도에 장교양보험 제도가 설립되었거든요. 자, 그 이후로 제대로 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어져 오다가 내일 배움 카드 지원까지 사실상 막혀버리니까 그나마도 자격증 취득을 생각하던 분들이 등을 돌려버린 것이죠. 자, 제가 아무래도 정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간혹 정치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도 계세요. 자, 그런데 적어도 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논의 문제는 정치적 논쟁에서 예외입니다. 어떤 정부가 집권을 해도 제대로 해결해 준 적이 없어요. 자, 제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이 요양기관을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2018년도쯤에 당시 정부는 전혀 유례가 없는 역대급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을 시켰었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뭐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슬로건이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남아요. 자, 아무튼 간에 급격하게 최저임금 인상을 시켰고요. 동시에 원래 그전까지 요양보호사들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주던 처우 개선비라는 항목을 삭제시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본래 처우 개선비라는 명목의 수당이 한 10년 전에 있었어요. 전국 모든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은 이 처우 개선비가 공식적으로는 없어졌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해주는 곳도 간혹 있긴 합니다. 자, 물론 제가 이렇게 따로 자료를 준비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연도라던가 일부 뭐 수치는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자, 아무튼 2018년도 경에 최저임금을 엄청나게 올리면서 이 처우 개선비가 삭제됐습니다. 참 재밌는 게 무엇이냐? 그렇게 올린 요양보호사의 월급이 결국은 최저임금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전이나 그 이후로나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전혀 변한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최저임금 수준이었어요. 어차피 정부에서 정해둔 종사자 인건비 지출 비율에 의거해서 시설은 임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물론 의무는 아니지만 어떤 사업자가 자기 자본을 들여서 정부 지원 하나 없이 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본인들의 수익을 줄여가면서 요양보호사 임금을 대폭 인상해 줄 수 있겠어요. 자, 혹시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상단에 나오는 영상을 시청하시면 왜 이 민간기관들이 정부 지원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궁금하시면 한번 시청해 보세요. 자, 아무튼 그간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정부의 행태, 눈 가리고 아웅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했다. 그래서 오래 근로해오신 요양보호사분들 처우가 좋아졌습니까? 임금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죠. 아마도 체감할 수 있는 건 이후에 현실 물가가 대폭등했다는 거, 이 정도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당시에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시켜놓고 그간 잘 지급하던 처우 개선비는 없애버리고 종사자 인건비 지출 비율은 결국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놓는 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이게 과연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공단이 장교양보험 재정 관리를 얼마나 소홀하게 하는지 간혹 뉴스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수천억 원을 부정수급해서 나눠 돈파티를 하고 이거 사실이니까요. 모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뉴스에 다 나온 거예요. 공단 직원들이 수십억씩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잡혀오고 뭐 결국 돈은 못 찾죠. 이런 일이 뭐 사실 한 번, 두 번도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이후에 공단은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버젓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저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억지로 기관들의 현지 조사를 감행하면서 몇 배씩 환수해서 비어버린 곳간을 또 메우기도 하죠. 이미 너무 과도한 환수에 목을 매는 공단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요양보호사의 급여 처우는 기관의 원장이나 사용자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가 처음부터 그리고 수십 년간 개선을 할 의지가 전혀 없고 말만 떠들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자격증을 가진 요양보호사들은 현장
직장으로 들어올 생각이 없죠. 그나마 신규 진입해서 1년, 2년이라도 근로를 해줄 수 있던 신규 요양보호사도 앞으로는 대폭 줄어들 겁니다. 이미 이번 KBS 보도를 통해서 그 결과가 드러난 거죠. 2년 만에 무려 57%의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가 줄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데 말이죠. 여튼 혹시라도 정부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민들이 있다면은 이 문제는 결코 우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인력 대란이 오고요. 요양 대란으로 번지게 되면 진짜 여러분들 생업이 멈추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부모님 버릴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자, 우리나라 초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 1위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댓글까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야 많은 분들이 또 영상을 보시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